예, 9월 4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비가 멎었고 가을 날씨처럼 좀 쌀쌀하게 아침에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제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늘어났으면 할 뿐인데요. 사람이 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걸 느낍니다. 어제 제가 병력 특례 일체 없애버리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병무청이 군이 지금 이 병력 자원이 인구 감소로 모자라서 이제 일체 특례를 4년 안에 다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참 저는 제일 씁쓸한 게요. 제 말을 자기들이 속이 답답한 걸 이렇게 뚫어주는 사이다처럼 필요한 때는 여기고 또 필요하지 않은 때는 저를 걱정하는 척 하면서 황 소장 부동산에 대해서 당신은 전문가가 아닌데 그것만 말하는 게 좋겠다. 당신의 깊이가 얕다. 그래서 당신이 부동산을 틀리게 말해서 당신의 이 애청력, 지금까지 받고 있는 평가가 흐트러질까 봐 두렵다.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다 하고 일견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양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일부 제 걸 차용해서 문재인 공격하고 싶은데 황장수가 떠들어 주니까 좋다. 그렇지만은 황장수가 기득권에 부동산 투기 이익을 이렇게 흔드는 발언을 하는 것은 참지 못한다. 너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지 않느냐. 옛날에 원전이 한참 기승을 부릴 때 제가 원전을 이런 비리 구조로 운영하면 큰 사고 난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원전 다 없애자 할 때 저는 원전 없애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한창일 때 저는 이명박 정권에 많은 의혹을 제기했고 책도 한 권 냈습니다. 공공의 부패라고요. 많은 순환을 당했죠. 자, 박근혜 정권이 한참일 때 3인방과 그 배우 물러가라 했습니다. 저는 비겁하게 모든 일이 기정사실화 됐을 때 뒤따라가면서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의 전문가가 어디 있느냐.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사부에서나 이야기할 때 하겠지만 온통 마피아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해관계가 없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지르는 사람이 그건 옳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많이 애척해서 황장수 잘 맞추더라. 내가 무슨 무당입니까? 점장입니까? 저한테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틀리더라도 옳은 이야기를 해야지요. 솔직히 투기 이익에 눈이 먼 사악한 사람들이 저보다 더 맞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틀게 두려워서 해야 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정론입니까? 그래서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할 거고 또는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황장수가 틀렸다 하면 그만큼의 신뢰 상실을 각오하면 될 일을 저보고 너 부동산 전문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얄팍한 논리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 부동산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은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저한테 질타를 하시는 게 옳겠지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제 갈 길을 갑니다. 혹 한 번씩 들어오는 문파들이 황장수가 박사모다 하는 이야기만큼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저보고 아직도 박사모라고 하는 문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엊그제. 가짜뉴스에 당할까 우려된다 해서 한국 경제에 있었던 50대의 최저임금 때문에 잘린 사람이 자살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50대가 아니고 35세고 애가 2명이 아니고 3명이고 기초생활수급자였다라는 것만 다른 사실이지 실제로 35살 먹은 중학생과 초등학생 2명을 둔 사실상의
이 미혼모에 가까운 혼자 사는 여성이 이 3층 옥탑방 같은 데서 월세방에서 애 셋을 데리고 살아보려다가 노력하다가 실제로 이 식당이나 이런 데 일자리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은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듣고 집에 이 화장실에서 목을 매가 자살한 것을 애가 이렇게 발견을 했고 울음바다가 됐고 참 안타까운 장례식이었고 주변이 좀 도와서 할아버지가 애들을 데려갔다. 그래서 잘 키우는 만큼 해보겠다.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한국 경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제보를 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는 있었지만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기사를 내리는 게 좋지 않겠냐고 관계기관에서 연락이 갔던 모양입니다. 처음에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비슷한 변사 사건이 있다 해서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기자가 기초적인 사실과 제보자 증언 등을 통해서 기사를 작성했는데 자, 경찰서에서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삭제 요청을 했다. 그래서 변사 사건을 이렇게 소속 경찰한테 또 확인하니까 그래서 기자가 그런 일을 해당 경찰한테도 확인을 했다. 관계 근거가 충분하다 하니까 둔산경찰서에서 기사 내용에 맞는 변사 사건이 없다. 검찰 내부 시스템에서 관내 변사 사건을 검색했을 건데 7, 8을 전체로 확인해도 없었느냐라고 물었지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 확인 과정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으나 나이와 수급자 여부가 다르다. 그러니까 50대가 35세로 된 거고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게 다르다. 그러면 정확한 나이와 수급자가 여부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알려줄 수 없다고 기사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자,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한국경제는 결론을 지었고 제가 봐도 일부 팩트에 약간의 오차가 있었지만은 전체 기사 정황에서 크다란 오차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왜 기사 삭제하라고 경찰이 언론사에 전화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확인한 경찰이 사실관계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정정만 해주면 될 일을 왜 경찰이 이런 일까지 나왔습니까? 얼마 전에 천호대교에서 모녀가 뛰어내려서 어머니는 죽고 딸은 다쳐서 병원으로 간 그 불행한 사건도 후속 기사도 없고 기사 상당수가 삭제됐어요. 왜 이런 단순한 기사조차도 삭제를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분은 저한테 가짜 뉴스로 당할까 걱정이 되어서 그런다라고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만은 저는 이런 부분에 쉽게 가짜 뉴스로 걸려들지 않고 일부러 없는 사실을 과장해서 그렇게 선동 보도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정부 기관이 이런 기사 내용까지도 관장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면요. 저는 정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햇불로 촛불로 집권했다라는 21세기가 맞느냐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어제 한 인터넷 뉴스를 보고는 제가 조소를 금할 수 없었는데 문재인 지지율 56%로 4주 연속 내려 부정평가 40% 이렇게 제목을 단 기사가 나왔는데 인터넷 언론 같아요. 그런데 지금 리얼메타의 이 CBS 의뢰 조사인데 제가 아침에 볼 때 모든 기사에 55.2%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취임 이후에 CBS와 리얼미터가 같이 조사한 거. 리얼미터는 자기들 여론조사를 여러 언론사하고 하니까 리얼미터 1, 리얼미터 2, 리얼미터 3라고 구별이 명확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매주 발표하는 것 중에 리얼미터 TV에서 리얼미터 CBS, 리얼미터 자체 조사 이러면서 그 조사에도 물론 날짜도 다르니까 그러겠지만은 상이한 조사들이 리얼미터 조사로 나오니까 보는 사람들은 좀 헷갈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얼미터 조사, 여론조사 주 초에 하는 거 1, 주 중에 하는 거 2,
주말에 하는 거 3라든지 이런 순서를 좀 정해서 하는 게 시청자로 하여금 혼선을 방지하는 거 아닌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이 기사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55.1을 제목에 56%로 달아요. 이게 4.4.5입 아닙니까? 아니 55.1을 그 .2라고 해서 더 달든가 제목이 약간 길어지더라도 어떻게 55.2가 56이 됩니까? 보통 보면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하거나 0.4 미만이 되면 그거는 그 버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5.6을 56이라 하는 것은 되고 55.4를 54라 하는 것은 되지만은 55.2가 56이 되는 것은 처음 봤는데요. 내가 이 기가 찬 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언론이 이렇게 정권을 의식을 해서 겁을 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솔직히 이렇게 제목을 단 아시아 N인가 하는 언론사는 제가 생각할 때 참 언론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어제 한 여론조사에서 인터넷 매체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4.8로 크게 폭락했다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언론은 문 정권의 지지율이 50% 초반대에 걸쳐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중반에. 그런데 30%로 꼰두박질했다. 그런데 이미 2주 전쯤에 44.4가 나온 조원 C&I 조사가 있었어요. 그 뒤로 조원 C&I가 조사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조원 C&I 그 뒤 조사 내용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리서치 뷰가 또 40%로 대로 떨어진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지요. 그래서 벌써 두 여론조사에서 40%대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30%대의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회사가 발표한 것을 인용해서 보도한 매체는 지난 7월 30일 문재인 지지도가 45.7이라고 이 여론조사에서 발표했는데 한 달 만에 10.9나 떨어져서 34.8이 나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40.9.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수치가 기존에 이 기간에 했던 다른 여론조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갤럽하고는 23.6, 리얼매트하고는 20.4의 오차가 발표한다. 그러면서 다른 컨설팅 회사 직원을 시켜서 조사 질문을 보면 선행 질문에 부정적인 내용을 집중 배치해서 그 다음에 국정 지지도를 물어보면 편차가 생긴다. 그래서 국정 지지도와 같은 중요한 질문은 맨 앞에 배치하고 그리고 이 부정적인 걸로 보이는 국정 현안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은 뒤로 배치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공정의 첫 번째 질문으로는 최저임금과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인식을 물었고 두 번째는 국방 백선의 북한 관련 주적 문구 삭제 등에 대한 인식을 묻는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한테 수도 없는 제보가 오고 댓글을 다는 부분에 보면 여론조사 회사에서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면 뭐 필요한 표본에 초과했습니다 하고 끊어버린다든가 뭐 툭 끊어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기존의 여론조사 회사들이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정권의 상당한 부분 항상 이렇게 비를 맞추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모든 로데이터 자료를 공개하고 여론조사하는 방법을 다 공개해서 저한테 그런 신뢰를 확신시켜 주기 전까지는 여론조사라는 부분은 실제로 정권의
여론을 떠받들기 위한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도 내려가는 지지율을 완전 엉터리로 할 수 없으니까 일정하게 좀 보정을 해서 적당히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2002년과 2007년에 여론조사 회사가 좌지우지하는 걸 보고 대한민국은 여론조사 때문에 망할 나라일 거라고 일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구상에 여론조사 한두 개가 대선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냐. 참 기가 찬 일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확신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지지율은 20을 빼야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50% 중반대에 놓는다면 한 35%가 정확할 거라고 보고 있고 뭐 10%다 20%다 하는 것도 제가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옳은 건 옳다고 해야 되는데 지방선거 때 한 51%가 나왔는데 실제로 투표에서 51% 나왔잖아요. 그게 지지율이에요. 정확한. 그때 문정권은 71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 71이 지금 한 20% 떨어져서 50% 초반대니까 지금 지지율은 한 30% 초반대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론조사 공정위 이야기한 34.8%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여론조사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갤럽이나 리얼미터에서 하는 여론조사의 질문 항목이나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바이어스, 즉 편차가 없도록 공정하게 되어가고 또 여론조사를 집계내는 방법이나 또 응답률이나 이 모든 부분을 공정하게 해서 완전히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비판할 소지는 많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부분은 그야말로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면서 그 돈을 버는 미끼로 대통령 여론조사도 하는 거지요. 그걸 누가 발표하라 했어요? 매주마다 누가 발표하라 한 적도 없는데 꾸준히 발표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하겠습니까? 그걸 미끼로 해서 모든 언론이 매주 보도를 해주니까 그 지명도를 가지고 기존의 다른 언론사나 또 상업적인 회사로부터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사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시키지도 않은 주간 여론조사를 계속 발표하는 부분이 그 뜻이 순수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질문 순서만 바뀌어도 30 몇 프로가 된다라는 부분. 그러면 여론은 정확하게 뭐가 정확한 여론이냐? 투표해서요. 전부 다 나서서 투표해서 놓은 게 정확한 여론이죠. 문은 41%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고 그런 다음에 80%까지 갔지만은 지금 다시 자신은 여론조사 회사에 의해서 50% 초중반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여론들이 그렇게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사는 그보다는 훨씬 낮을 것이다라고 예측되는 거죠. 자, 이 여론조사를 둘러싼 지금 문정권의 태도 일희일비합니다. 자, 지금 청와대의 곤혹스러움. 집토끼 4마리가 돌아오니 잡아뒀던 산토끼 8마리가 도망갔다. 산토끼는 상대방 지지층 그리고 어느 쪽에도 서지 않은 부동층은 들토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보층에서 4포인트 올랐지만은 보수층에서 8포인트를 리얼미터 조사에서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5.2가 나와서 지난주보다 0.8 떨어졌다. 팍팍 빼더니만 최근 들어서는 리얼미터의 모든 여러 가지 형태의 조사에서 이제 0. 몇 프로 단위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신통방통해요. 어떻게 어떨 때는 팍팍 빼다가 어떨 때는 0. 몇 프로 그래서 약보합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수층의 문재인 지지율이 계속 더 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집토끼가 결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집토끼는 아무 생각이 없는 문의 토끼입니까? 자, 그 집토끼도 좀 있으면 배가 고파서 다 도망갈 겁니다. 그렇게 노무현 정권을 겪고도 이 정권은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지금 이 정권이 여론에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을 하면서 여론조사 회사들이 겁이 나서 여론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여론조사 회사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거기만 좀 뭐라 하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리서치뷰 여론조사에서 잘했다 49, 잘못했다 48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서 30%짜리 조사도 하나 나왔고 40%짜리 조사도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문 정권은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참 문 정권을 의식하는 듯이 보이는 여론조사 회사에서도 지금 내려가는 추세는 확실합니다. 갤럽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56이 됐다가 다시 53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갤럽이 가장 보수적으로 나오는 여론조사인데 갤럽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 자, 이 정권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과반수 이상 지지한다 했는데 앞서서 34.8%가 나온 여론조사, 그 여론조사에서 고용지표 악화와 최저임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물으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지표 악화된 부분이 상관관계가 있다가 69.1, 즉 70%가량의 답이 나왔고요. 관계가 없다라는 대답은 27.6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단에 관계가 있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왔고 연령별로도 50대, 60대, 40대, 30대 순으로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방백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다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데 대해서도 조사 대상자의 47.6%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바람직하다는 41.5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사 내용, 문재인 34.8%가 나온 이 조사 내용을 보면 8월 28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성인 남녀 1,013명을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서 추출했고 유선 조사를 49.5, 무선을 ARS를 50.5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선 ARS, 무선 ARS가 거의 절반가량씩으로 이렇게 했고요. 무선이 1% 더 많게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무선을 쓰면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답을 하고 유선을 쓰면 나이 드신 분이 더 많이 답을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편차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전체 응답률은 3.5%고 유선은 3.0, 무선이 4.2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꼭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모바일로 답을 한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답한 사람 중에서 젊은 사람이 월등히 많을 수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내용이 이렇게 그냥 아무런 손을 대지 않고 있는 대로 조사해서 있는 대로 발표한 부분이 이렇게 돼서 또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면 이것이 여론 조작이다, 왜곡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권이 툭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틉니다. 고용부가 닷새 동안에 경총을 샅샅이 튼다는 거예요. 최근에 경총에 오랫동안 터줏대감이던 비상금 부회장이 정권에 좀 싫은 소리 하니까 쫓아내고 한 명 자기들 쪽에 사람 내놨는데 그 사람이 하도 전횡을 하니까 정리하는 문제에서 트러블이 생기니까 지금 경총을 샅샅이 튼다 이러는데요. 자, 지금 곳곳에서 반대 소리를 내면 문파들이 몰려다니면서 선동을 합니다. 아주 뭐 저한테도요 새벽마다 몰려와서요 쭉 몇 사람이 달고 튑니다.
그러지 말고 낮에 좀 몰려와서 하지. 왜 새벽에 와요? 새벽에는 댓글 관리를 안 한다 싶어서 와서 그럽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치 SA나 SS 같은 히틀러 돌격대 친위대처럼 몰려다니면서 기사마다 문재인의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여론조사가 잘못 나오면 그 여론조사를 아주 그냥 지금 작사를 내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가짜 뉴스라고 공격을 해댑니다. 제가 별로 가짜 뉴스를 말을 하지 않으니까 저는 제가 혹시 틀릴 수도 있죠. 저도 사람인데 제가 발견하는 한 내가 이것은 틀리게 했다고 곧바로 정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가짜 뉴스 하는 데하고 섞어가지고 황장수가 가짜 뉴스를 마치 한 사람이거나 거구인 양 매도를 하고 제 개인의 신상에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위키디피아에 가서 제 황장수 그 신상 한번 보세요. 전부 엉터리입니다. 내가 무슨 김천에서 학교를 오고, 그뿐만 아니라 제 개인에 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허위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유포하는 일이 지금 만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계를 조작하고 여론을 압력 놓고 그러면서 반대 집단은 샅샅이 공포로 뒤지고 잡아놓고, 저 횃불, 제가 저거 촛불 씌울 때 저 횃불을 보면서요 썸떡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촛불은 위장이고 결국은 횃불처럼 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저렇게 횃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은요, 어떠한 압력이나 이런 왜곡에도 굴하지 않고 정말로 올바른 여론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저만큼 보수나 보수 기득권이라고 자처하는 집단들에 대해서 냉철한 비판을 가해온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정권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미련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추위를 이길 수 없었듯이 스탈린그라드에서 늪에 빠져든 듯이 소모되어 갔듯이 6.25 전쟁에서 초신 전투에서 그냥 추위와 이렇게 싸우다가 가까스로 많은 희생을 치르고 탈출을 했듯이 문재인 정권은 여론이라는 지금 이길 수 없는 대상을 상대로 그것이 마치 여론을 통제하고 또 통계를 조작해서 그리고 겁을 줘서 그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양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1인 유튜버를 입을 막겠다고 방송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미국에 가서 라디오 방송, 주로 보수 쪽에서 하는 라디오 방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말들을 하는가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자유에 대해서도 공적으로는 좀 억울하더라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수 쪽에서 이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조롱한 부분을 고소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공공성을 지향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그걸 당연히 일정하게 수용해야 된다고 무혐의를 때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보수에서 농객이라는 사람들이, 물론 저는 고소는 안 합니다. 더러워서. 그런데 공공성을 존중해야 된다면 대통령은 훨씬 더 엄청난 공공성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책임이 있고 비서실장도 훨씬 더 높은 공공성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하게 좀 눈꼴스러운 비판조차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존칭을 붙이지 않을 때는 그 존칭을 왜 안 붙이는가? 저는 대북 관계에 대해서만 정상으로 회귀한다면 존칭을 붙여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는 정권에서 저도 제 나름대로 언론인으로서 제 입장을 관철시켜 나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정권이요, 지금 무모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 싸움의 끝은 뭔 줄 압니까? 전멸입니다. 전멸, 몰락,
fall down, 완전히 전멸하게 될 걸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의 싸움 중에 제일 무모한 싸움이 여론을 통제해서 내 주머니에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